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마지막에는 완전히 속 시원한 결말을 가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남편의 이중잣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리고 인과응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한 결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차별 대우하는 남편 때문에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미 씨입니다. 정미 씨는 결혼한 지 15년 된 전업주부인데요. 남편 김태수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지독한 갈등을 겪고 있던 가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태수라는 놈이 정말 극악무도한 이중잣대를 가진 인간 말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미 씨는 아직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미 씨의 친정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 계신 상황이었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정미 씨는 항상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걱정을 하고 살았어요. 정미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인데 내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누가 지켜드릴까?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남편 태수라는 놈은 그런 정미 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거죠. 정미 씨가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가려고 하면 태수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정말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맨날 친정만 들락날락 하느냐면서 집안일은 개나 줘버리고 아이들은 굶어 죽으라는 거냐고 악독하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정미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었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태수의 누나 김미숙까지 끼어들어서 정미 씨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미숙은 시댁 근처에 살면서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데 정미 씨가 친정에 다녀오면 꼭 트집을 잡았어요. 동생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소홀히 한다면서 태수한테 이간질을 하는 거였어요. 미숙이 하는 말이 정말 악독했어요. 며느리가 친정 타령만 하면 시집살이가 제대로 되겠냐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혼을 내줘야 한다고 태수를 부추기더라고요. 정미 씨는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여자는 시집도 안 가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자기 엄마만 소중하고 내 엄마는 개똥인가 싶어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거든요. 정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자고 간절하게 애원했을 때는 태수가 완전히 미쳐 날뛰었어요. 자신은 절대로 처가살이 같은 더러운 짓은 하지 않을 거라면서 시어머니도 아닌 늙은 할망구를 왜 자기가 모셔야 하느냐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태수는 이런 독설까지 내뱉었어요. 결혼한 년이 친정 타령하면 안 된다면서 친정 어머니가 힘들면 오빠든 누구든 알아서 처리하고 자기한테는 절대 신경 끄라고 하는 거예요. 정미 씨는 그 순간 정말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심장에는 피 대신 얼음물이 흐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태수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정미 씨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정미 씨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라,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친정 생각은 접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인 자신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한다고 못을 박는 거였어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왜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태수의 잔인한 태도 때문에 정미 씨는 친정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이 와도 태수 눈치를 보면서 갈까 말까 피눈물을 흘리며 고민해야 했거든요. 정미 씨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반면 태수는 자기 부모님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극성스러울 정도로 효자 행세를 했거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새벽에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온갖 아부를 떨고 명절 때는 일주일씩 시댁에서 살면서 정말 역겨울 정도로 아첨을 떨었어요. 태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효자다. 이 정도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미도 나를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하는데 하는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정미 씨도 시부모님을 정말 극진하게 모셨어요. 며느라, 너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도 정미 씨를 정말 아껴주셨고 시아버지도 며느라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싶다고 감사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는 속으로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지만 왜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하는 서운함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런데 태수는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친정어머니는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게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역겨웠어요.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천지차별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지독한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50번씩 반복하시거나 방금 전에 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일어났어요. 태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혹시 치매가 아닌가 싶어서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태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를 누가 돌봐드려야 하지? 설마 내가 직접 돌봐야 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현실 도피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적절한 치료와 24시간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혼자 두시면 안 되고 가족들이 목숨 걸고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상황이었는데 형제는 태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태수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속으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어머니를 직접 돌봐야 하지? 그건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정미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뻔뻔스러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수가 정미 씨에게 이렇게 명령조로 말했어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였어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1초도 혼자 둘 수 없고 며느리인 네가 24시간 목숨 걸고 모셔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어요.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발광하면서 반대하더니 자기 어머니는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같은 인간이 할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정미 씨는 속으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용솟음쳤어요. 이놈이 정말 미쳤나?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부릴 수 있을까? 내가 호구로 보이나 하는 생각에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밀었어요. 정미 씨가 그런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니까 태수가 완전히 날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자기 어머니는 며느리인 정미 씨가 목숨 바쳐서 모시는 게 천지개벽해도 당연한 일이라고 악을 쓰는 거였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신우이 미숙까지 가세해서 정미 씨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미숙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며느리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냐면서 이제 진짜 며느리 구실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정미 씨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치매 있으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치매가 있으신 분을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는 속으로 이런 절망적인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24시간 간병인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내 자유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라가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치매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는 속으로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나는 이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엄습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정말 짧았어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밤에 전혀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 집안을 헤매시면서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시거나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옷장을 완전히 엎어놓으시는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정미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공포감을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실종되거나 다치시면 안 되니까 밤에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정미 씨는 속으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됐구나.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감시. 기계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낮에도 시어머니를 1초도 혼자 둘 수 없어서 정미 씨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안해서 문을 열어놓고 가야 했고 시장을 가거나 아이들 학교 일로 나가야 할 때도 시어머니가 걱정되어서 10분도 안 되어 숨이 차도록 뛰어서 돌아와야 했어요. 더욱 끔찍한 건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였어요. 정미 씨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그릇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으시거나 빈 냄비에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어요. 정미 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집이 불바다가 되겠구나. 우리 모두 불에 타 죽겠구나 하는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미 씨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1분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내내 감시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정미 씨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머리카락은 반 이상 빠지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고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정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구나. 살아있는 시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는 그런 아내의 절망적인 고충을 보면서도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자신은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집안일과 시어머니 돌보는 건 100% 정미 씨 혼자 감당하라고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태수는 속으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고 정미가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 씨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니까 태수가 간병인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그것도 낮에만 오는 간병인으로는 밤에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태수는 돈이 아깝다면서 간병인 고용도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들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시게 된 거였어요. 정미 씨를 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시거나 심지어 태수도 알아보지 못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매일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시면서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납치범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면서 탈출하려고 하셨어요. 정미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이분이 정말 내 시어머니가 맞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 끔찍한 건 시어머니가 정미 씨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미 씨가 다가가면 물건을 던지시거나 핥히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부엌칼을 들고 정미 씨를 위협하시기까지 했어요. 정미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고 100번씩 설명해 드려도 5분 후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정미 씨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그런 극한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니까 정미 씨는 정말 한계를 넘어섰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만성불면증에 걸렸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심해지고 위궤양까지 생겼어요. 몸무게도 15kg이나 빠져서 완전히 해골 같은 모습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수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집안이 매일 전쟁터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시고 물건을 던지시니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정미 씨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정미 씨가 동네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정미 씨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미야, 너 정말 고생 많다. 그런데 너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말 들어봤니? 정말 기가 막힌다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태수가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효자인데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는 걸 싫어해서 고생이라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스트레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자신이 24시간 목숨 걸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서 자신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 씨는 그 순간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어요. 이놈이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태수가 평소에 회사 후배 여직원 박소영과 수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거든요. 소영은 태수보다 10살이나 어린 돌싱 여성이었는데 태수가 자주 혼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목격담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정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은 시어머니 모시느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미 씨는 태수에게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소연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더 악화되는데 이렇게 계속 집에서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태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수가 완전히 발광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를 목숨 걸고 모시는데 왜 자기만 투정을 부리느냐면서 정미 씨를 인간 쓰레기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수는 정말 악독한 말을 했어요. 배운 것도 없는 년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이제 와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냐면서 며느리 주제에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태수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시어머니 모시는 게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면서 대신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고 정미 씨는 혼자 나가서 살라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정미 씨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남편은 자신을 완전히 시어머니 간병용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고 거부하면 아이들까지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극한 갈등 속에서 시간이 더 흘러갔는데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없게 됐고 식사도 숟가락을 입에 넣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더욱 끔찍한 건 시어머니가 밤에 완전히 미쳐서 헤매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배설물을 벽에 발라놓으시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정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토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치워야 했어요. 그 순간 정미 씨는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미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 통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독한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정미 씨가 재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정미 씨는 정말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어요. 자신이 1초라도 방심하면 집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했거든요. 정미 씨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언제까지 이런 지옥에서 살아야 하지. 정말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지만 태수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냥 더 조심하라는 말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미 씨가 제대로 못 돌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몇 달을 더 지옥같이 버티던 중에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 터졌어요. 어느 날 밤 정미 씨가 극도의 피로로 인해서 깊이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부엌에 가셔서 가스레인지를 켜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미 씨가 바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새벽 3시경에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화재 경보기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서 깨어났는데 부엌 전체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정미 씨는 정말 죽을 만큼 놀라서 119에 신고하고 가족들을 급히 대피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시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계셨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어요. 정미 씨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정말 끝났다는 절망감이 엄습했어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끄기까지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부엌 전체와 거실 일부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집 전체가 연기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됐고 가족들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소방관들이 조사한 결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행주가 불에 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시다가 실수로 불이 난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돌봐서 저런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집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연기 냄새도 지독하고 부엌과 거실을 완전히 새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임시로 모텔에서 생활해야 했는데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태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한 거였어요. 태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보험이 있었던가?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가? 보상이 얼마나 나오지? 화재보험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보험 처리를 위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나왔는데 치매 환자로 인한 화재 사고라서 보상에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냉정하게 통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더욱 치명적인 건 태수의 회사에서도 이 화재 사고 소식이 퍼졌다는 거예요. 태수가 그동안 아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는데 정작 화재 사고가 나니까 동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진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건지 태수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집도 망가지고 앞으로도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태수도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야. 더 이상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하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태수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계속 모시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태수가 정미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를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모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완전히 굴복하면서도 정미 씨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은근히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어요. 정미 씨는 그런 태수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동안의 지옥 같은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분노도 치밀었어요. 지금에서야 이런 소리를 하다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잖아 하는 원망이 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집은 수리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정미 씨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거든요. 태수는 여러 요양원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알아봤는데 치매 전문 요양원 중에서 시설이 가장 좋고 직원들이 친절한 곳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싼 곳으로 알아봤어요. 요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가 하는 말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요즘에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다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서 오시는 가족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화재나 가스 사고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늦었지만 현명한 선택이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태수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먼저 태수가 회사에서 후배 여직원 소영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소영의 동료가 정미 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한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태수 과장님이랑 소영이가 정말 수상해요.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둘이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라고 폭로하는 거였어요. 정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태수가 소영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완전히 미쳐서 상대할 수 없다면서 소영 같은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달콤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분노로 미쳐버릴 뻔했어요. 자신을 시어머니 간병용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뒤에서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지만 정미 씨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정리해서 본인 앞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변호사와도 상담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태수는 정말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연기를 했어요. 그동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자식으로서 모시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정미 씨는 그런 태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와서 효자 연기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차가운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에 정미 씨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우선 밤에 인간답게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2년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야 진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낮에도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정미 씨는 그 자유를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태수의 불륜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소영을 미행하기도 하고 태수가 거짓말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증거로 만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집안이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이제야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 있게 됐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인간답게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정미 씨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연기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자신이 불효자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미 씨는 그런 태수의 거짓 연기를 보면서 더욱 분노했어요. 평소에 폭언을 하는 태수의 행동과 말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혼과 위자료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싹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더욱 치명적인 건 태수가 그동안 회사에서 거짓말한 것들이 모두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회사 동료들은 태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를 시어머니 간병용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뒤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거든요. 태수의 상사도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태수를 불러서 크게 꾸짖었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다면서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승진은 당분간 물 건너갔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좁아졌어요. 그런데 더욱 통쾌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 태수를 완전히 버린 거였어요. 불륜이 들통나면서 회사에서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소영이 태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소영은 태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님, 저는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제 미래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재미있었지만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라고 차갑게 통보하는 거였어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소영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애원을 했지만 소영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수가 너무 집착하자 소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님이 계속 저를 괴롭히시면 부인분께 모든 걸 다 얘기하겠어요 라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태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에게는 들통날까봐 두렵고 회사에서는 입지가 좁아지고 사랑했던 소영에게는 버림받고 정말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태수가 믿을 건 어머니의 보험과 돈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정미 씨가 태수의 불륜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고 이혼 소송 준비도 완료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태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미 씨가 태수 앞에 이혼 서류와 불륜 증거들을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정리하자. 당신이 소영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기록해뒀어라고
차갑게 통보하는 거였어요. 태수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들통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정미 씨의 차가운 표정이 더욱 무서웠거든요. 정미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나를 시어머니 간병용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뒤에서는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운 거 다 증거가 있어. 이혼하자.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땡전 한 푼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였어요. 태수는 그제서야 정미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정미 씨를 붙들고 빌었어요. 하지만 정미 씨는 태수의 간사한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미 씨는 태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늦었어. 네가 진작에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아? 이제 너 혼자 살면서 시어머니 모셔봐라고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태수의 모든 비행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어요.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아내를 시어머니 간병용 노예로 부려먹은 것, 회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재판부도 태수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결국 정미 씨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 승리했어요.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갔고 태수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정미 씨가 가져갔고요. 더욱 통쾌한 건 태수의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동네에서도 태수의 악행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그렇게 부려먹고 바람까지 피운 인간 쓰레기라고 말이에요. 태수는 이혼 후에 혼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무엇보다 태수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태수는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뵈어야 했는데 요양원비도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커서 정말 빠듯하게 살아야 했거든요. 더욱 치명적인 건 태수가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는 거예요. 소영에게는 버림받았고 친구들도 태수의 악행을 알고 나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가족도 잃고 정말 혼자가 된 거죠. 반면 정미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혼으로 받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 간병으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진짜 자유를 만끽했어요. 정미 씨는 친정 어머니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도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탈모도 멈췄고 살도 적당히 오르면서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미 씨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찾아갔어요. 태수는 가끔 정미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미 씨는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정미 씨도 가끔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라가 고생 많았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극적이고 통쾌한 결말이었죠? 이중자 때의 무서움과 인과응보의 진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